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난리난 저출산 정책. 일본에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 10일에 DC 실베에 올라온 건데, 모모카 나오키라는 사람이 있어. 정치인인데 원래는 소설가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우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자를 대학교를 금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25살 이상은 결혼을 금지시켜야 되고 30세 이상 되면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담한 사회 구조 개혁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 씨, 뭐지? 이 뭐하는 아저씨야? 그래서, 나이는 56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어리고, 저희 아버지 오사 말띠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이고, 오사카 출신이네, 그지? 오사카 출신에, 학력은 나라현립, 소외감이 고등학교. 나라현이면 그 사슴 많은데, 그지? 그리고 도시샤 대학 어딘진 모르겠다. 그래서 초대 일본 보수당 공동대표로 있는데, 이 정당이 뭐 쉽게 말하면 약간 군소정당이야. 의석이 있긴 있는데 2개인가 3개인가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포지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군소정당 중에서 보수 쪽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 개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잖아. 약간은 이준석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지, 그치? 그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 재밌었어. 어쩌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사회 붕괴의 원인인데, 여자가 타인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정도의 페널티를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출생률이 높은 나라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자유도 밟지 않으면 출생률은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여자도 이제 조져야 되지만 남자의 자유도 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도 개혁신당 같은 군소정당의 당대표가 말한 정도라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당당히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뭐 30살 넘으면 자궁적출, 일본 자유의 인권의 현실. 야, 30살이면 애긴데,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위험하다, 무서운 비판들이 모이고 있는데, 뭐 요 기사 나온 것도 그래. 기사에 나온 것도 뭐 그대로 이게 유튜브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 아사에잇은 또 뭐야? 약간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대로 기사가 났어.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 수술하고 18살 때부터 대학 가지 않고 25살 넘어 독신인 경우 평생 결혼을 할 수 없게 법률로 하고 이런 인권을 무시한 저출산 대책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과격한 정책을 취하지 않는 한 일본의 만혼화나 저출산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지만 비유로 내놓은 방식이 너무나도 비판적인 그런 것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올라왔어. 그래서 그러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보면서도 뭐 DC나 여러 곳 반응을 보게 되잖아. DC에서도 야 이건 좀 미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조금 많았어. 뭐 노산 맞고도 일석이조다, 합리적인 나라다, 뭐 오사카 놈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자궁 적출은 심하고 배틀로얄의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대황본 주인님의 나라다, 자궁 적출 이 지랄 이런 식으로 이건 미친 새끼 아니냐, 생각만 하던 걸 실제로 뱉노, 이런 반응이었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에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 다른 것들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지.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거 말하는 순간 바로 매장인데 그치? 일본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차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82년 김재영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 저런 거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좀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리둥절한 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1.2거든. 계속 떨어졌어. 근데 우리한텐 꿈과 같은 숫자야. 우리 1.2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아무 이야기도 없었잖아. 근데 일본은 1.2, 1.4일 때부터 되게 호들갑이 막 일어나서 국가적 재난 상태라고 계속 그걸 사회적으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뭔가 결국에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극단적인 게 가게 될 거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공론화시키면서 그런 합의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얼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브레이크 없잖아. 0.72까지 브레이크 없이 추락했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과 8월 12일에 나온 뉴스만 하더라도 2024년 합계 출산율 발음이 안 돼. 전망치가 0.68이 나왔는데 근데 2분기 출생아 수 2024년 8월 28일에 나온 거는 8년 6개월 만에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는 게 2023년에 국제 결혼율이 올라갔잖아. 캐리를 한 게 있잖아. 그때 애들이 이제 지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0.6까지 떨어질지 0.7을 찍을지는 이거는 우린 지나봐야 아는 건데 그러기에 일본은 너무 꿈과 같은 숫자지. 1.2 너무 큰 숫자 아닌가? 근데 도쿄도 이제 1.0이라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문제라는 것들을 해결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때로는 굉장히 강한 것들, 강한 수단이라는 것들, 강한 뭐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안일했지 않았냐. 그리고 똑같은 관점에서 일본이 되게 재밌는 거는 방금도 만혼이란 단어가 나잖아. 만혼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일본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저출산의 원인 만혼. 내가 옛날에 걸스 채널 같은 거 볼 때도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만혼화가 문제다라는 얘기들 여자들도 하잖아. 적어도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결혼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사라지게 돼 있거든.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는 만혼화가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야. 여자들의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다양한 라이프 가치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 없고 만원화도 그 중에 이유의 하나일 뿐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다각화된 방법들을 전부 다 논의할 수 있게 된 거지. 저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돼버리고 나면.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거든. 대한민국보다. 여러분도 지금 봐서 알겠지만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케이노란 단어가 많이 왔잖아. 근데 실제로 마케이노란 단어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야. 쓰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쓰는 단어거든. 근데 그렇게 눈치 같은 걸 주는 게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뭔가 이제 그런 그 옛날에 봐도 그 카미가제 모르냐 그 반자이 외치고 죽고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나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루저 찐따로 보는 그런 게 일본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한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 그렇게 세금 늘려내고 막 계속 높이고 그래도 꾸역꾸역 참아오고 데모 한 번 안 일으키고 그게 결국엔 그런 국민성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내릴 수가 있겠지. 어떤 답이든 내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저런 이야기대로 야 성을 설마 진짜로 뭐 자궁을 적출하겠냐만.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빠미들도 그렇잖아. 빠미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이 정도 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걸 요구하고 끝까지 요구하게 되면 이만큼 딸려가게 돼 있잖아.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조금 빠미가 나올 법도 하다. 내가 보기엔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일본 내에서는 또 그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면 자근자근 밟아놓는단 말이야. 이 사회의 암적인 사상에 대해 가지고.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뭐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고 그 암적인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쉬.